자, 장부 전 시간에 장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전 시산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차례인데, 이 시산표가 우선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요거를 딱 켜서 그림만 한번 복습이 아니야, 너무 많이 했어. 여기다가 제가 그래프를 회계의 순환 과정을 몽창 다 한번 쭉 서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과정에서 배우셔야 되고 거래와 관련돼서 아셔야 될 그 이슈들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알면 거의 다 알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계 분기장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이거는 분기 자, 분기장이 말이에요. 1년 동안 그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한 순서대로 모든 그 계정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도 다 기록이 되겠죠. 부채도 또 모두 자본도 기록이 돼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수익도 비용도 다 기록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기장에는 1년 동안 거래가 기록되다 보면 여기서처럼 발생한 모든 그 계정들이 다 기록이 된다. 거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분기장이다. 이거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총 계정 원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우리는 전기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옮겨 적는다. 그래서 전기라고 해놓고, 여기 총계정 원장을 줄여서 우리 원장 실무에서 원장이라고 부르니까 원장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야, 분기장에 있었던 기록됐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기록이 되니 총계정 원장에도 당연히 요게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다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기초부터 기말까지 지금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개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다가 우리 결산 때가 되는 결산 12월 31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 결산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결산은 며칠 날짜겠어요? 12월 31일 날짜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결산을 하게 될 때 이 결산을 갖다가 하는 순서가 있는데, 뭐 결산 때 됐다고 무턱대고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결산을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결산의 예비 절차라고 돼 있어요. 예비 절차.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년 동안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었고 그 발생했던 기록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다 보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인지라 실수하거나 잘못된 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담당자별로 자기가 1년 동안 맡았던 계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하다못해 옛날에는 장부에다가 일일이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수기로 그걸 보는 건 더 중요했었단 말이죠. 자, 예비 절차는 크게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목적상으로요, 결산이란 말이 딱 떠오르면 결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시산표예요.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시산표가 뭔데요? 그건 얘기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말 정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말 정리사항, 다른 말로는 결산 수정 분계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 전이다, 수정 후다 요 말이 들어가는 거는 2번의 항목에 있는 기말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말정리사항 전이면 수정 전 시산표, 기말정리사항 이후면은 수정 후 시산표 말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기는요, 회계 담당자가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올해 수익, 올해 비용 계산해야 될 것들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담당한 계정들을 마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계는 이번 회계 원리에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교재가 지급되면 우리 강론 나가는 그 교재 있죠. 거기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말정리상은 회계 담당자가 직접 자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한 계정이고요. 이걸 못하면 회계 담당자 되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될 것들이고, 제가 회계 1급 교재 이제 받으시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잘 배우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끝났다 그러면은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정산표는 다른 말로 가결산서라고도 부르는 항목이에요. 왜 가결산서라고 그러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네 가지가 우리 결산과 시작돼서 결산이 시작되면 예비 절차라고 부르는 항목이랍니다. 자, 예비 절차가 끝났어요. 그럼 먼저 본 절차. 실제로 본 절차에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자, 크게 본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장부 주요부 마감이에요. 장부 주요부 마감. 장부 주요부 아까 뭐뭐 있었죠? 장부의 주요부는 뭐하고 뭐다? 분기장하고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모든 장부를 마감한다.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가 됐어요. 그 외에 모든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다 써놓고 합시다. 두 번째가 총 계정 원장도 주요부죠. 원장을 마감하는 게 얘가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회계 1급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회계 2급 기초 단계.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해 드리는 총계정 원장의 마감 단계는 회계 1급에서 주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일단은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마감할 때 첫 번째 순서는요, 손익 이거 뭐라고 있겠죠? 계정, 손익 계정을 설정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수익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계정을 갖다가 집계를 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기순손익 계정을 갖다가 손익계산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수익 비용이 다 모아지겠죠. 그럼 수익 비용 지난번처럼 비교를 하면 자 수익 100, 비용 80 이렇게 집계가 됐어. 그럼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손실이에요. 금방 알죠? 그러면 만약에 수익은 100, 비용은 120이라면 당기순손실이죠. 근데 걔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이 나오면 얘 당기순손익 어디로 옮겨주라 그랬어요? 기말. 그렇지. 기말 자본을 계산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에 자본 계정에다가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회계다운 정보 용어를 사용할게요. 당기순손익 계정을 재무상태표에 자본 계정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 앞으로 대체라고 부를 거예요.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체. 자본금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 결과를 보내주는 것을 파란 글씨로 써드릴게요. 대체라고 불러요. 대체는 옮겨서 적는다는 뜻이에요. 전기하고 비슷한데 얘는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당기순손익 금액 결산 나온 거를 갖다가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게 되면 자본금 계정에는 지금 기초자본이 있겠어요, 기말자본이 있겠어요. 다시 지금 이 당기순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갖다 보내게 되면 어디다? 자본계정에다가. 그럼 거기 기다리고 있는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이겠어요, 기말 자본금이겠어요? 기초겠죠. 얘가 가서 두 개가 합쳐져야지 기말로 되기로 했잖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결산된 당기순이익 계산이 나오면 걔를 어디로?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기다리고 있던 뭐하고? 기초자본하고 합쳐져서 얘가 완전 기말 자본금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풀어볼 때 기말 자본금은 제가 반드시 나누어서 기록하라 그랬죠. 뭐하고 뭐로? 기초자본금하고 기말 당기순이익하고 나누어서 기록해서 합쳐서 기말 자본 이렇게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순서대로 다 기록만 하세요. 기록할 필요 없지. 기록된 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이제 자산이라든지 지금 1, 2, 3번은요.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기정 마감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재무제표 중에서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부터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부터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마감하는 절차가 1번, 2번,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계정이 남아있어요. 자본계정을 갖다가 마감하는 것이 절차인데 여기서도 좀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마감하느냐 하면은요. 우선 더 띄워도 되겠다. 여기 차기 2월로 이란 차기 2월이란 글자로 마감을 해요.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는요 전기 2월이라는 용어로 게시를 합니다. 차기 2월은 그 해를 마감하는 숫자가 될 것이고요. 정기 2월은 그 마감하는 숫자가 다음에 시작되는 금액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는 이것도 한 더 내려 5번 2월 시산표 작성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본 절차가 여기까지, 특히 이 중에서 총기종원장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요. 얘가 별표 있으면 별표 해놓고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뭐램?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본 절차 마지막 절차는요. 보고서 작성 절차라고 불러요. 근데 보고서 작성 절차는 벌써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보고서 작성 절차는 재무제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재무 상태표 작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이 계산서 작성을 하면 일단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에 결산을 하면서 마감하는 절차는 예비 절차가 있다. 그다음에 본 절차가 있다.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가 있다. 크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했던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도 나도 캡처 딱 하나 해놓고요. 자, 첫 번째 시산표부터 설명을 할게요. 시산표라는 게 뭘까? 시산표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 화면을 빼야지 되나? 시산표의 용도는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록해 놓았던 그 계정들이 제대로 잘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표이긴 한데요. 지금 1년 동안 사용했던 계정들, 지금 총 계정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계정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현금 계정이 있고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할까요? 부채가 됐던 두 개밖에 못 쓰겠다. 여기 현금 계정 하나 쓰고요. 계정 과목 쓴 거예요. 여기다가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볼게요. 자, 현금 많이 썼던 계정으로 금액은 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3,000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4만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발생한 것 중에서 25,000원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 상황이 있잖아요. 12월 31일 기말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록될 게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 해는 끝난 거잖아요. 그 결과예요, 지금. 자, 현금은 총 1년 동안 얼마가 들어왔죠? 만원. 얼마가 지출이 됐죠? 그러면 얼마 남았죠? 금방 알 수 있겠죠. 외상매입금은 1년 동안 얼마가 발생을 했죠? 잘못 썼다. 1년 동안 얼마가 발생했죠? 5만원. 얼마 갚았어요? 갚을 거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총계정 원장에 그 계정 과목을 보게 되면 그 계정에 대한 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계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분기장에 있던 분기를 총 계정 원장에 모든 계정 다 옮겨 적죠. 그러면 그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될까? 틀려도 될까?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지금 계정 과목에 차변 대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 시산표를 갖다가 작성하잖아요. 그럼 분계했을 때 분계장의 모든 차변 합계 금액과 분계장의 대변의 모든 합계 금액은 다 일치해야 되겠죠. 차변 대변 일치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일치해야 되는데 전체는 일치 안 해도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일치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이 옛날 사람들 참 머리 좋아. 누가 했는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더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계정 과목 배웠죠. 그럼 첫 번째 여기 지금 총계정 원장에 있는 게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이라고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여기는 총계, 그 다음에 이쪽도 총계, 그 다음에 이쪽은 잔액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잔액.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 틀리면 포기해야 돼. 자, 현금 계정인데 여기 현금 계정 과목에 보면 차변에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만원이라는 게 1년 동안 발생한 금액이라 그랬죠. 그건 총 계네. 그죠? 총 합계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대변에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총계정 원장에 3,000원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런데 만원 3,000원을 썼는데 여기 현금 계정 과목은 잔액이 어느 쪽에 쓰여야 지어야 된다고 했죠? 현금 계정의 잔액 자기 자리라 그랬죠. 차변에다가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7,000원. 지금 여러분이 여기다 써놓은 것이 바로 총계정 원장의 계정 과목을 지금 여기 시산표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게 첫 번째 줄이에요. 끝났어요. 되게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 두 번째 거 한번 다시 연습해봐요. 외상 매입금 있어요. 여기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놓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써놓고요. 자, 보세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차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로 적혀 있어요? 4만원. 그럼 여기다가 4만원 적으세요. 대변은 얼마라고 합계 금액이 적혀 있나요? 5만원. 5만원 여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잔액은 얼마인가요? 그건 차변에 적을까요? 대변에 적을까요? 대변에다가 부채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금 총계정 원장은 1년 동안 회사에서 사용한 것들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랬죠. 다 기록돼 있어요. 그 계정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계정을 요 밑에다가 쭉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합계 금액은 합계 금액대로 여기 합계 금액은 요 총계 나와 있는 합계 금액하고 대변의 총 합계 금액하고 얘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잔액 남아 있어요. 잔액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잔액 합계 금액과 대변의 잔액 합계 금액 얘네들도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이렇게 얘하고 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황은 잔액하고 총계 여기가 차변의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여긴 대변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산표라는 거예요. 시산표라는 것이고 그럼 시산표의 이제 말뜻을 정리해 드리게 되면 시산표란 1년 동안 발생한 여기 계정 과목을 일렬로 주르륵 그 다음에 1년 동안 발생한 합계 금액 잔액을 다 기록해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표가 바로 시산표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분계를 했는데 분계한 계정 과목은 차변, 대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분계하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차변만 전기를 하고 대변은 빼먹었어. 그럼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그거 찾는 거예요. 물론 시산표에서는 체크했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500만 원이라고 썼어. 그리고 차변에는 50만 원 쓰고 대변은 50만 원 쓰고. 그럼 이것도 차변과 대변 금액이 달라지죠.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들은 어딜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시산표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 계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계는 뭐냐면 시산표는 모든 계정의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의 합계 금액이 다를 때만 찾을 수가 있고 그 금액이 같으면 못 찾아. 예를 들어서 거래를 갖다가 중복 이중 기록했어. 그럼 이 기록 이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차변과 금액 대변 금액이 일치한 거를 이중으로 처리했으니까 금액 차이가 날까 안 날까? 그건 안 나. 그리고 못 찾아.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차변하고 대변을 거꾸로 썼어. 그래도 금액은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못 찾아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시산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시산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차변 모든 계정을 차변, 대변 발생한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차변과 대변의 차액 발생 여부예요.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표이고 이것이 차이가 나면 찾을 수 있는데 거래가 중복 이중거래 기록됐든지 아예 기록 자체가 누락되면 그거는 못 찾아요. 또 어떤 것도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외상 뭐죠 비용 중에서요 보험료라고 써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접대비라고 썼어. 그건 계정 과목이 틀린 거 잘못된 거죠. 금액은 잘못되지 않았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찾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시산표의 주요 기능은 차변, 대변, 금액이 포인트예요. 금액이 다르다면 찾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 기록되거나 그다음에 누락되거나 계정 과목이 잘못된 거 결과론적으로 차변 대변의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기록한 거에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차변에 총계 있죠. 그래서 얘를 기록할 때도요. 1년 동안 발생했던 총계 요것만 기록한 거 잔액은 없어요. 잔액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총계만 기록해 놓은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시산표의 종류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산표의 종류에는 총계만 쓴 거 얘는 합계 시산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총계는 없고 잔액만 기록한 거 있잖아요. 이를 잔액 시산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지금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합계 잔액 두 개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구분합니다. 얘가 시산표의 종류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편적으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요, 이 잔액만 있으면 돼요. 결산을 진행하는 그 회계 담당자들은 잔액 시산표만 있으면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로 합계 시산표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회계 프로그램 안에는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 얘가 들어가 있어요. 뭐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잔액 시산표가 필요한다든지 합계 시산표가 필요한다 손 치더라도 합계 잔액 시산표 다운받아 가지고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죠. 자, 혹시나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회계 업무를 배우고 계시는데 회계를 잘하고 자격증 따서 회사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엑셀은 못해도 될까? 워드는 못해도 될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엑셀은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회계 프로그램은 엑셀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필요로 가공을 하게 될 때 엑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기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워드로도 PDF로도 PPT로도 다 다운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걔네들을 다운받았을 때 우리 회사에서 금액이 1,000억대야. 그러면 경영진들이 그 자료 보면서 1,000억대 알까 모를까? 일시백초만 쉬면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단위를 억 단위, 100만 단위, 1000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줘야 될까? 우리가 줘야 될 자료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 엑셀을 갖다가 너무 잘 사용해서 엑스퍼트 되란 말 아닙니다. 기본 보고서 작성할 줄 아셔야 되고 가장 기본 함수 뭐 썸이라든지 기능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매상 매출금이라든지 매출 금액이 단위가 1,000억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범위 주고 함수로 간단하게 주면 그 단위를 1,000 단위가 됐던 10만 단위가 됐던 100만 단위가 됐던 한 방에 딱 줄일 수 있죠. 그 일일이 쉬어가면서 고쳐야 돼요 그거.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숫자가 차체 만들어졌다면 걔를 갖다 그대로 이용해서 저기 그래프 만들 수 있죠. 그림으로. 그죠? 그런 거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아주 잘 아니요. 저기
뭐지? TV인가? 인터넷, 유튜브 그런 거 보고 기본 기능 교재 뒤에 그 동영상 있죠. 아, 그것만 보고 익혀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어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텐데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업무를 잘 보시고 결산을 다 끝났는데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또는 경영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자료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 제가 엑셀을 잘 못 만들어서 도표를 못 만드니까 대리님이 과장님이 지금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 해주겠죠? 한번 당해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바빠요. 각자가 다 결산할 때 결산 끝나고서도 한동안은 바쁩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기 전에 지금 시간 되실 때 엎어지는 김에 쉬어간다 그러잖아요. 엑셀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이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이유가 여러분 직접 필요할 것은 회계 중급 정도 저기 회사에서 중급 정도 대리급 될 때 그때 정도부터 필요해요. 즉 내가 회계에 대한 어떤 보고를 프레젠테이션 PPT로 만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또 만들 줄 몰라. 만약에 혜진 씨가 과장님이 되셨어? 그러면 저기 이번 결산한 거 이번엔 혜진 과장이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할 줄 모르는데요. 그 남한테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기 누구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좀 파워포인트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급 단계니까 일단 가면 신입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은 시간 내어서 꼭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기 전에 시산표를 갖다가 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학기 전에 시산표. 이거 갖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 학기 잔액 시산표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합잔이라고 부릅니다. 합잔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주로 이 학기 잔액 시산표는 누가 많이 보느냐면 보통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회사에서 최고 경영진인 여러분 부서의 부서장들이 주로 많이 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계정들에 대해서 계정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단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그다음에 여기 3,000원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7,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7,000이라는 게 지금 단위는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단위가 말 그대로 7,000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년 동안 이 회사에서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나 없나? 합계 금액은 없고요. 잔액만 지금 딱 나와 있어. 7,000원. 그럼 이 회사는 되게 조그만 회사인가요? 엄청나게 큰 회사인가요? 없어도 너무 없는 회사 같이 보여? 근데 합계 금액을 보니까 100억 7,000원 이렇게 있었고 출금된 금액이 100억 원이야. 그럼 잔액은 얼마만 남아요? 그 회사의 규모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결산을 할 때 거기 회사의 그 부서장이라든지 그 경영진 이거 보는 거는 다른 경영진들은 봐도 몰라요.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 부서의 부서장이 보든지 CFO들 또는 외부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자료 달라고 할 때 합전 좀 보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합전이 또 뭔지 모르면 촌스럽잖아. 뭐라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결산 회계 순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요 시산표를 먼저 하나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럼 시산표의 뜻은 알겠죠? 이따 교재에 보면 또 쉽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도 수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시산표 우리 결산에서 있잖아요. 예비 절차 얘기 나오면 결산의 예비 절차 그냥 결산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뭐 한다? 시산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산 뭐 한다? 시산표. 그러니까 여지껏 1년 동안 벌어졌던 것을 차변, 대변, 기정 과목을 다 맞춰보는 그 절차예요.
되게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시산표로 해서 이렇게 다 맞춰봤어요. 이상 없이 다 맞았대.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여기 기말 정리사항을 해야 되는데, 기말 이 정리사항이 우리 회계 담당자한테는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기 기말 정리사항은 여러분의 회계 급수, 자격증의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말 정리사항, 회계 담당자한테는 회계 담당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존 과목 절차다. 매우 중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계정 과목 암기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 계정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 당좌예금, 부통임 써드렸던 거 있죠.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시 다 설명합니다. 그게 강론이에요. 그 단계는 다음 교재 지급됐을 때 FAT 1급 교재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 배울 거예요. 그때 배우면서 제가 계정 과목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계정 과목은요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다음 계정 과목들 하나하나 배우실 때 잘 배워야겠죠. 그거 모아놓은 게 얘니까. 근데 그렇게 그 기말 정리사항을 갖다가 또는 여기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분계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회계 담당자가 분계를 하게 돼요. 그럼 분계는 어디 있었어요? 분계하게 되면 분계장에 기록하겠죠. 결산 정리사항이라 해도 분계장에 기록하고 길을 또 어디에다 전기해요? 총기정원장에 전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계가 또 들어갔으니 얘도 똑같이 다시 한번 시산표로 추가로 들어간 분계 사항들이 차변대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한단 말이죠. 회계 담당자들이 하는 결산 과정은요 엄청나게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론도 차이나는 거 다 쳐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분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시산표를 한번 다시 작성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수정 후 시산표는 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바로 이 기말 정리사항에서 말이에요. 회사에서 결산할 때 필요한 중요한 큰 금액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절차가 마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지금 1년 동안 뭐 바라보고 있어요? 결산 어떻게 됐는지,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회계 부서를 책임지는 담당 그 책임자가 여기 정산표를 만들어서 경영진 회의에 들어갑니다. 정산표가 하면 또 뭐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려져 있어요? 가결산서라고 되어 있죠. 이 가결산서 안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작성하고자 하는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큰 금액들이 벌써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산표는 시산표 여기 참고로 써줄게요. 이따 볼 거긴 하지만 시산표도 있고요. 정산표는 표에 시산표도 있고 재무 상태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다? 영어로 쓰지 말 영어로 써야겠다. 재무상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식 결산서가 돼서 얘를 가결산서라고 지금 우리가 명칭을 하는 거랍니다. 자, 여기가 예비 절차의 끝이에요. 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 절차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시산표하고 정산표에 대해서 교재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교재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울게요. 그 스마트폰을 정말 지금 스마트하게 지금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여지껏은 그런데 이렇게 사용 안 했잖아. 아닌가? 자, 다음 지우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산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을 저한테 한번 쭉 들어봤으니까 시산표 교재에서는 어떻게 뭐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시산표는 영어로 trial balance라 해서 TB라고 많이 쓰긴 하는데 요건 잘 많이 쓰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데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인 경우 그대로 시산표라고 씁니다. 자, 시산표 한번 볼게요. 분기장에서 총 계정 원장의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가, 전기된 거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를 시산표라고 하며, 시산표는 연도 말에만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또는 월기표라고 부르고 매주 또는 매일. 그래서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이죠. 여기 월계표라는 말, 그다음에 일계표라는 말을 주로 쓰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주계표는 거의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월계표, 일계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바로 시산표를 의미하는 말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일계표, 월계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얘가 바로 시산표를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산표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시산표의 종류는 앞에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개념상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지금 봐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하나 써보려고 그래요. 배웠던 거죠. 자, 얘는 영어로 쓸게요. 글씨 많아서. BS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자산, 그다음에 부채, 여기는 자본, 뭐 다 아시겠죠? 여기는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이렇게 써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도 봤었었고 손익계산서 등식도 봤었던 거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회합계 금액과 대변회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봤는데 그러면 얘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요. 자산은 지금 기말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산은 기말자산이라고 기록하겠습니다. 기말자산은 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비용 있죠? 비용은 1년 동안 발생한 거니까 총 비용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총 비용. 이하고 뭐가 일치해야 될까? 여기 기말부채가 되겠죠? 기말부채 더하기, 자, 여기 기말 재무상태표이긴 한데 아직 결산은 본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럼 여기 쓰이는 이 자본은 기초자본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말자본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초자본을 의미합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은 기초자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은요. 1년 동안 발생했던 것이니까 총 수익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더하기 총 수익은 같아야겠죠.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만 달라요? 아직 결산의 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의 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은 지금 당기순이익 계산이 됐다는 뜻, 안 됐다는 뜻. 아까 우리 본 절차에서 당기순이익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비 절차잖아요. 시산표라는 말 자체가 아직 본 절차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시산표에 나타나 있는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기초자본이겠다, 기말자본이겠다. 기초자본인가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 파란색으로 지금 이름이 얘 이렇게 써놓은 걸 뭐라고 불러놨어요? 시산표등식이라고 그랬죠. 이거 여기를 외울래요? 그림 기억할래요? 그림만 기억하면 순식간에 기억이 나죠. 여기서 뭘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자본은 무슨 자본이다? 기초 자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시산표 등식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산표 등식도 기억하는 방법, 또 내용들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드렸고요. 시산표의 종류는 쭉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시산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샘플로 2개만 해줬죠. 그럼 서운하잖아. 몇 개는 있어야 돼? 3개는 있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산표에 일단 분계장에 있던 것들을 다 총기정원장에다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정원 씨가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옆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1, 2, 3 써져 있죠. 요거는 지금 뭘 뜻하고 있어요? 총계정원장의 페이지 수예요. 총계정원장의 페이지 수를 지금 이렇게 써놨고 이를 갖다가 아까 학기전액 시간표 뭐라고 표시한다 그랬어요? 총계정원장의 몇 페이지를 원면 이렇게 표현해 주기로 했었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설명을 요걸 해볼게요. 연습은 이따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 현금 계정,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합계자리 시산표에 여기 현금 계정 과목 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찾아와서 쓴 거예요. 차변에 얼마? 15만원. 대변에 얼마? 10만원. 그럼 잔액은 현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잔액은 차변에 자기 자리에다가 써줘야 되죠. 됐어요? 아까 또 뭐도 했었어요? 외상 매입금도 했었는데 외상 매입금 여기 보시게 되면 외상 매입금 계정 중간에 있죠. 자, 차변에 얼마 써져 있어요? 합계 금액 5만원. 여기 5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65,000원. 65,000원 썼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잔액도 자기 자리인 대변에다가 15,0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합계 시산표는 합계만,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구분해 놓은 편이라는 얘기죠. 내용은 설명은 되게 간단하고 근데 종이는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에 합계 금액의 잔액 일치해야 된다. 얘기를 해드렸었죠. 금액은 서로 일치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여기 잔액에 대한 그 차변 금액, 합계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 금액도 당연히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틀리면 그 찾아내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시산표의 뜻이 그렇게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표 보니까 아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시산표의 이 모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는 교재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단계를 익히실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거의 오리지널로 모든 거 다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과정으로서는 이 교재가 제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습만 꼬박꼬박 잘 하시면. 자, 똑같이 기본 연습 문제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밑에 시산표에다가 옮겨 적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좋은데 학기 시산표 따로, 잔액 시산표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실래요? 그냥 학기 잔액 시산표 한 번만 작성해 보실래요?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이면 돼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은 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학기 시산표 나와 있는데 굳이 학기 시산표를 또 작성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도 잔액 시산표 나와 있는데 그렇다 치고요. 4번을 갖다 만약에 연습하시고 싶다면 4번을 작성하셔서 자본금 각자 계산하시고 요것만 완성시키실 수 있다면 정확히 이해를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번 문제를 보면 저는 여지껏 배웠던 것처럼 회계상의 거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분기 있었죠? 분기장에 기록하는 거 분기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라 그랬죠. 거래부터 전기까지 배웠던 걸 누적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만
하나 정확하게 작성해서 맞춰도 괜찮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거예요. 근데 요것만 정확히 작성하셨다면 앞에 것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옆에 정확하게 잔액시산표 한번 됐는지 확인해서 맞춰봐 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잔액시산표가 지금 현금 계정이 나와 있어요. 잔액은 차변에 나와요? 대변에 나와요? 차변에 10만원. 맞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라고 쓰면 돼요?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시산표의 목적 자체대로 지금 맞았는지 틀렸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시산표의 차변 보세요. 104만원 나와 있는데, 대변의 금액은 얼마 나와 있어요? 108만원 나와 있죠. 같아요? 달라요? 서로 금액이 다르죠. 그럼 이 시산표는 맞는 거예요? 지금 틀린 거예요? 서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갖다 맞춰야 되겠죠. 그럼 현금은 제대로 기록이 됐는데, 두 번째 외상매출금 보세요. 외상매출금 잔액은 차변에 기록돼야 돼요? 대변에 기록돼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대변에 기록돼 있죠. 차변으로 얼마로 기록해 줘야 돼요? 17만 7천, 17만 5천 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걸 이해한 대로 제대로 적어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구분해서 써보라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충분히 익혀지셨다 싶으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정산표도 한번 볼게요. 제가 정산표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정산표에 보시게 되면 얘는 보통 워킹 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우시고 나서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입력하는 순간에 장부도 재무제표도 다 작성이 돼 버려요. 다 반영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이런 정산표를 지금 현재 실무에서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실무에서 이거 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써요.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요.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로 정산표가 뭐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래서 말씀드렸냐면 이 정산표 안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시산표 안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도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다 있었죠. 걔를 갖다가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그냥 옮겨서 나누어서 기록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걸 정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모든 계정들의 내용들을 큰 금액은 다 반영되었다 그래서 가결산 보고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결산이 끝난 반영된 숫자라고 알려드리는 표라 이런 뜻이에요. 자, 정산표를 먼저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정산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잔액만 나와 있죠. 잔액 시산표 차변과 대변에, 그리고 여기 이만큼을 잘라서 보시게 되면 현금부터 자본금까지는 재무상태표의 계정이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부터 당기 순이익까지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시산표에는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잔액시산표 옆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산표에 있던 금액, 현금은 재무상태표 금액이에요? 손익계산서 금액이에요? 여기 현금,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자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자산 자리에다가 옮겨서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상품은 재고자산 계정이죠. 얘도 재무상태표 계정 차변에다가 자산 계정 이렇게 써준 거고요. 상품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부채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대변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어준 거예요. 자본금은요. 자본금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서 이렇게 옮겨 준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지금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자, 여기 상품 매출 이익,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여기. 그다음에
급여는 손익계산서 비용 계정이죠. 차변에 요 차이가 뭐예요? 당기 순이익이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옮겨가나요? 어디로 대체된다고 그랬었죠? 재무상태표에 자본 계정으로 대체되면 자본은 대변 계정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자본 계정에 재무상태표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변의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합계금액 일치하죠. 재무상태표의 차변 대변 일치하죠.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잔액 시산표에 있던 것들 그대로 다 옮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산표라고 부른다. 얘는 한 번만 작성해 보셔도 되고 아예 작성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게 정산표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록해야 되는 칸 있죠. 칸이 몇 칸이에요? 차변 대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정산표에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유기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칸이 몇 칸이라는 뜻? 여섯 칸이라는 뜻. 파리식은 여덟 칸이라는 뜻. 조금 전에 여기 지금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넣게 되면 계정 칸이 두 개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기 매디식 푸른 거는 그 차변 대변의 칸수 얘기한 것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정산표 작성 방법을 제가 지금 그림으로 바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되고 뭐 안 읽으셔도 상관없죠. 교재는 읽어보는 게 좋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산표에 대한 기본 연습 문제 나와 있고요. 정산표 완성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만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완성시켜봐야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결산이 나와 있어요. 결산 시간상으로 제가 결산 절차를 한번 미리 설명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여기 지금 녹화하는 거는 끊고 이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